최정민의 건강한 인생,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정민의 건강한 인생은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중년 건강관리를 위한 PDCA 사이클 브랜드 체크 액션 중에서 지난번에 했던 체크 점검편에 이어서 액션 진단 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무료 인바디 검사를 받으시게 되면 이런 측정이 가능해지죠. 고혈압, 비만, 복부 내장 지방 상태, 체지방 상태, 근육량 등의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 측정 지표가 나오게 되면 성인병 여부의 추정이 어느 정도 가능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검사 결과 성인병으로 추정이 간다고 하면 취해야 될 조치는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성인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성인병이 추정이 되는지 그 범위를 명확히 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고혈압을 병적인 수준으로 취급하는 수준은 예시된 표와 같이 수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이 고혈압 1기 이상인 수준을 뜻한다고 합니다. 수축기 혈압에는 심장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내보낼 때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고, 확장기 혈압은 심장이 확장하면서 혈액을 받아들일 때 혈관이 받는 압력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혈압 상태는 다양한 양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혈압을 측정하기 전에 어떤 이유로 흥분된 상태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평소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측정상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는 몇 번 측정한 결과치로 판정을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평소 수축기 혈압이 125 내지 137 수준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만, 어느 날 신체 검사하기 직전에 자전거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재어보니 145 정도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혈압 약을 처방하려고 하죠. 이럴 때 저는 솔직히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혈압이 높게 나왔으므로 다음에 좀 더 측정을 해보고 판단하겠다고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피에 들어가시면 대사증후군을 판단하는 기준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고혈압, 고혈당, 복부비만, 높은 중성지방 혈증, HDL의 혈증이 낮은 수준, 이런 5가지 측정 지표 중에서 3가지 이상이 해당되시게 되면, 또는 이 중에서 치료받고 있는 상태에 해당되시게 되면 대사증후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보건소 인바디 검사 결과로 관찰되는 것은 고혈압, 복부 비만이고, 고혈당, 중성지방 혈증, 낮은 수치의 HDL 수치량은 신체 검사 시 혈액 검사에서 나오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바디 검사 시 고혈압 1기 이상 수준이 나오고, 복부 비만이 나오고,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세포 외 수분비가 표준 미만으로 나오시게 되면 일단 성인병을 의심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의하면 대사증후군으로 인한 만성질환으로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을 꼽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만성질환의 원인이 대사증후군이라는 점에서 바로 이 대사증후군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지 사진처럼 활발하게 신진대사 활동을 하게 되면 소화를 잘 시키게 되고, 몸속의 독소 물질은 대변과 소변을 통해서 원활하게 배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표와 같이 신진대사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면 몸속의 소화 상태가 불량해지고 대소변을 통한 독소 배출이 원활하지 못해서 성인병인 고혈압과 당뇨병 등에 걸리게 되고, 이러한 성인병은 다시 신진대사 활동을 둔화시켜서 빈곤의 악순환처럼 우리의 신체를 병들게 합니다.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하면 혈액을 투석해야 되는 단계인 심각한 신장병에 이르게 됩니다. 심사평가의 자료에 의하면 당뇨병과 고혈압을 원인 질병으로 하는 혈액 투석 비율이 약 65% 내외가 되는 것으로 도표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성인병 예방을 위해서 대사증후군에 걸리지 않도록 건전한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체형처럼
이미 과체중의 비만에 해당하는 몸 상태가 되어서 운동을 적절히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있는 몸 상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해지는 순간입니다. 우선 취할 수 있는 식습관으로는 금지식품으로 술, 담배가 있겠고, 적극적인 장려식품으로는 천연발효식초, 청국장,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가 되겠습니다. 천연발효식초와 청국장은 소화효소 발생으로 소화를 돕고,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는 풍부한 HDL 성분으로 인해 혈관의 청소부 역할을 하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천연식초로 100년 살기라는 구관모 선생님의 책이 있습니다. 국일미디어 출판인데요. 많고 많은 질병 중에서 10% 정도가 세균성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인 90%는 신체의 생화학적 기능 이상에 의한 대사성 질병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대사성 질병의 원인은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고 세포에 축적된 유독물질로 인하는 것인데, 이것이 자율신경의 교란을 일으키고 세포를 암세포로 변형시키는 주범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대사활동이 원활하다는 것은 이런 유독물질을 대변이나 소변을 통해서 원활하게 배출시키는 활동인데, 대사증후군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이런 유독물질 배출이 원활하지 못해서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연식초로 100년 살기라는 책에서 구관모 선생님은 우리 몸의 독소 배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천연발효식초라는 점을 바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챗GPT에게 천연발효식초의 기능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소화를 돕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항균 작용을 하고 피부 관리에 도움을 준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소화효소 기능이 있는 것은 만인이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천연발효식초 하면 유럽에서는 와인식초, 한국에서는 현미식초, 일본에서는 사과식초가 유명하다고 하네요. 저는 요즘 하루 2번씩 식후에 생수에다 와인식초 2 내지 3스푼 정도를 타서 약이다 생각하고 타서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샐러드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와인 식초를 뿌려서 먹고 있습니다. 약 1달간 계속 하고 있는데 확실히 대사 기능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는 약 82%가 불포화 지방산으로서 혈액 내에 독소 물질을 배출하거나 간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하는 HDL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가까이 할수록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 식습관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몸이 아파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면 고혈압이면 혈압을 낮추는 약을 처방하고, 동맥경화이면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처방하는 등 대증요법에 치중합니다만, 물론 대증요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체가 병든 원인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명확화해서 대사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기본을 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관모 선생님은 간이 나빠서 효소가 제대로 분비되지 못하더라도 식품을 통해서 효소를 섭취한다고 하면胃와 장에서 음식물을 잘 소화시킬 수 있어 내 건강이 회복되고 혈액이 깨끗해지고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간이 혹사를 피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 자체가 혹사해서 병들었다면 스스로를 회복시킬 수 있는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몸의 어디가 아파서 대사활동을 진행하지 못하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식품을 통해서 소화효소를 섭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와도 연결되는 위견이 되겠습니다. 이런 천연발효식품들은 값비싼 치료약도 아니고 값비싼 가공식품도 아닌 포도나 현미, 사과와 같은 자연의 산물이 발효되면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누구나 구입하여 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은 자연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맑은 산소, 천연발효식품, 그리고 자연을 거니는 산책과 같은 적절한 운동, 이런 모든 것들은 부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연 속에서 건강한 인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